충격. 누가 야마자키 가정을 파괴했나? 통일교회 3만쌍 축복결혼 30주년. 일본 통일교인 강제납치 개종 사건은 국가적 범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한다. 1992년 통일교 합동결혼식에 참여한 야마자키 씨가 강제납치 개종으로 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일본 언론이 비양심 편파 흥미 위주 보도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7월 8일 아베 사태로 연일 일본 언론의 통일교 죽이기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6일 일본 TBS 모 기자와 전격 인터뷰에 응한 모 통일교 간부가 이렇게 첫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이 말은 본방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에 항의하여 피스 전망대는 1992년 3만쌍 합동결혼식과 관련한 일본 야마자키 씨 강제개종 사건 전말을 세상에 밝혀보게 되었다. 통일교회 가입으로 주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야마자키 히로코 1993년 4월 21일 기자회견 중 야마자키 히로코 씨는 참으로 순수했던 것 같다. 전 일본 체조 국가대표이며 유명 연예인인 그녀가 당당히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아래 순결한 이상가정이라는 통일교회 결혼이었다. 그리고 1992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맺어주신 신랑 A 씨와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3만쌍 합동결혼식에 당당히 참여했다. 당시 여배우 사쿠라다 준코, 배드민턴 선수 도쿠다 아츠코와 함께 통일교 결혼식 참가는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특히 그간 통일교를 범죄단체처럼 취급했던 반대의 역풍을 맞아야만 했다. 1년 후 1993년 3월 야마자키 씨는 무려 46일간 언니와 스미모토 전문대종 목사의 감금, 실종, 되고 반대 교육을 받은 후 4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교회 탈퇴를 선언했다. 매스컴은 연일 흥미 위주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 광기의 통일교회 죽이기가 계속됐다. 종교자유가 보장된 일본 민주주의 역사에 강제개종을 매스컴이 두둔한 비양심이 노골적으로 자행됐다. 1993년 당시 TBS 도쿄방송 보도 특집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다. 진행자부터가 최소한의 중립은커녕 오히려 통일교 죽이기에 앞장선다. 앞권은 야마자키 씨가 감금된 맨션 이웃이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들었다는 인터뷰까지 동원해 현장 기자가 감금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면 감금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은 또 무엇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기자라고. 삼촌 부부가 통일교회 결혼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토론하고 싶다고 들었을 때에는 이것이 교회에서 들었던 납치 감금이라고 눈치채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말자고 생각한다. 끌려온 곳은 아파트의 한 방이었다. 야마자키 씨 저서 중 야마자키 씨가 후에 출간한 책에서도 분명히 납치 감금이라고 생각했어도 스스로 당당히 들어갔으며 끌려온 곳이 아파트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 사이비의 언론들. 일본 통일교인들에겐 최소한의 종교자유도 인권도 허용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니까 상대가 범죄? 단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인가. 충격인 것은 개종을 이끌었던 스기모토 목사를 TBS 등 사이비한 언론이 강제개종 이라는 말이 양심상 부담이 되었는지 설득 이란 말로 기막히게 표현한 것이다. 마치 과거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의 침략이 아닌 진출로 교과서에 명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종교자유가 있는 일본 민주사회에서 강제개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범법 목사를 영웅인 양 주장을 실어주는 이 광기란 무엇일까? 이처럼 일본 언론은 통일교를 보도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픈말처럼 심지어 한국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일가정 집까지 찾아와 보도하는 등 억측 과장 왜곡에 광범위한 미친 취재 경쟁을 벌였다. 통일교회가 말하는 강제개종 그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야마자키 씨가 탈퇴 1년 후 썼다는 저서 소개를 읽어보면 참으로 순진한 구석도 나온다. 통일교회 강제개종 그룹이 없다니? 이미 지난 70년 80년대엔 공산당 계열과 강제 구금시설까지 갖춘 개종 전문가도 있었으며 90년대엔 본격적인 기독교 계열 개종 전문 목사 변호사까지 개종 행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그걸 모르고 역세뇌라도 당했단 말인가. 알고 보면 야마자키 씨도 강제 개종 피해자인데 오히려 잘못된 글로 통일교 식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납치감금 강제개 종교육 중 몰래 탈출해 근처 경찰서에 찾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가족에게 잘하고 있다고 연락해 다시 잡혀 강제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모 납치 피해자 증언 중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 반인권 범죄를 당시 방조 묵인했다. 감금 장소를 겨우 탈출해 구원을 요청한 경찰서에서 다시 납치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다. 결국 무려 4천여 건이라는 강제 납치 개종 사건은 평소 통일교회를 문제시한 피해자, 가족 개종 전문가가 주연이 되고 일본 정보 언론이 조연이 된 국가적 집단 범죄였다. 이는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 야마자키 씨는 기독교로 개종이라도 했을까? 생각해보자. 통일교 원리의 문제점을 무려 40일 이상 고립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보통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모든 걸 포기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종교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 그리고 종교 자체가 싫어 통일교를 탈회하게 되지 않았을까? 역시나 야마자키 씨가 통일교회를 떠나 이후 기독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후 신랑과 갈라진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도 없이 자신의 본업인 신체조 코치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마자키 씨는 종교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자신이 꿈꾸어왔던 행복한 가정까지도. 과연 누가 이 가정을 파괴했을까? 누가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한 쌍이었다. 멀쩡한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한 그날의 만행을 책임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무심한 세월만 30여 년이 흘러갔다. 통일교회 가입으로 주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야마자키 히로코 1993년 4월 21일 기자회견 중 그녀는 탈퇴 기자회견에서 통일교회를 결코 비판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날의 기자회견을 살펴보니 참으로 순수했던 그녀의 심정이 느껴진다. 1992년 야마자키 씨와 함께 합동 결혼식에 참여했던 3만여 쌍의 신랑 신부들은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꿋꿋이 통일교회 참가정 이상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수많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 이젠 2세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022년 8월 25일 축복 30주년을 맞고 있다. 우리는 근본만 보고 정진한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3만 가정을 맺어주시고 잘 살라고 쌍수를 들어 축복하셨다. 그리고 3만 가정은 그 잘 살라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야마자키 씨, 다시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님을 응원합니다. 2022년 8월 5일 피스 전망대